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체 인동쌀 풀이 진행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잘랐어요, 제가. 인원을 잘랐어요. 잘라서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인원이기도 했고, 이거를 뭐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루에 뭐 성급하게 다 끝내는 건 저도 또 제 습성상 그게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올해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인동쌀 풀이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요, 인동쌀 풀이라는 거는 기본 3번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7세까지는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금방 풀려요. 사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풀리고 어떤 분들은 한 2번이면 그냥 깨끗하게 풀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지만 7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인동쌀의 살해작용이 강해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갖고도 안 되고 2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3번은 풀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30세가 되고 50세가 됐어도 한 번에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하지만 기본 3번은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해운년이 바뀌면 정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동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가에도 또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조상이 이렇게 많이 조상님이 계시죠. 근데요, 그 수많은 조상님들 중에서 본의 아니게 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의 업보를 받는 자손이 인동쌀로 태어나더라. 근데 그 자손은 그럼 누가 인동쌀이야? 나야 너야 모르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표시를 주십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1일, 3일, 8일자가 붙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동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력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138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일, 3일, 8일이 있죠.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분들은 다 인동쌀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쌀이다. 인동쌀이신 분들은 조상의 업보를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조상의 업보를 그 조상 대에서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그걸 138일로 표식을 주더라. 그리고 또 내가 풀지 않으면 또 자손에게 간다. 되물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60인데 풀어야 되나요? 난 70인데 풀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푸셔야죠. 본인도 남아있는 생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 대해서 아까 근본이, 이거는 원초적인 이유가 조상에서 되물림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풀면 또 나도 죽어서는 조상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땐 산조상, 내 자식들에게. 죽으면 죽은 조상이 되죠. 그러면 내 대에서 풀지 않으면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자손에게 되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에서 확실하게 풀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인동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138일로 이렇게 표식을 주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만 인동쌀인 경우에는 자식 중에 누구는 만약에 3남매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인동쌀로 태어나고 누구는 인동쌀로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부 2분 다 인동쌀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3명인데 3명 중에 1명만 인동살이고 2명은 인동살이 아니야. 138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숨은 인동살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다 푸셔라. 가족 단위로 꼭 푸셔라. 그리고 적어도 3번은 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동살은 왜 풀어야 되나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3가지로 크게 풍파라는 거를 갖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풍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 세 번째는 건강, 수명의 풍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인간의 풍파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둘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근데 그 부부의 누군가가 인동살이 되면은요, 그 부부 간에 공망이 들고 이별이 들고 바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인동살의 작용이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왜 올해 그런 거예요? 이 해운년의 기운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각자 다 다르죠, 사람마다. 연월일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 몇 월, 며칠에 더 뭔가 기운이 변하고 풍파를 맞고 바람을 맞더라.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 나더라. 갑자기 나랑 싸움이 나더라.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 갑자기 이혼을 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별은요, 살아서도 이별이지만 죽어서도 이별로 봅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살다 보면 애들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살고 시간 때문에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다정한 부부. 집에만 들어오면 남남, 너 각각 나 각각 따로따로 무늬만 부부라고 하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더라. 또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예를 들면 애기들을 낳잖아요, 자식들을. 근데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인간의 풍파가 부모 자식 간에도 오기 때문에 서로 또 부모 자식 간을 이렇게 갈라놓더라. 자꾸 우리 애가 커가면서 안 하던 언행을 하고 안 하던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렇게 부부 간에도 안 좋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자꾸 극적으로 틀어지더라. 이게 다 인간의 풍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나아가면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풍파, 같은 동료 간의 풍파. 그래서 인간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섞이질 못해, 사람들하고. 그 인간의 풍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섞이질 못하고 이상하게 내 말은 오해를 해.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자식은 어디 가면 자꾸 왕따를 당해. 그게 인동살이 풍파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게 인동살의 풍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인데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모아놓기가 바쁘게 흩어지고 내가 안 써도 누가 쓰고 자꾸 돈이 나가.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절대 돈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돈거래를 했다 하면 내 돈은 안 돌아와요. 내 돈에는 이상하게 발이 달렸어. 남의 돈은 잘 들어오는데 내 돈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풍파가 있는 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내 돈만 나가면 망하더라. 그리고 내 돈만 투자를 하면 망하더라 이거죠. 그런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하든 빌려주든 아니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이유가 됐든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흩어지다 보면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공곤해져요.
그래서 인동살을 풀으세요. 푸셔야지 내가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건강이 있질 않고 수명이 붙어 있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수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1번 인간의 풍파, 2번 금전재물의 풍파, 3번 건강 수명의 풍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수명 건강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엄마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건강하지가 않으면 재물운도 따라오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건희 회장이 아프고 나서부터 삼성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아프고 나서 죽고 나서부터 롯데가 저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운이라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수명 장수가 탄탄해야 금전 재물의 복도 따르더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수명 장수가 없으면 금전 재물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명이 약하신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이 다 약하세요. 명이 좀 짧게 타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어디 가면 맨날 이름을 팔으래. 또 이름을 올리래. 자꾸 올리래. 이름을 올려주래. 수양 엄마를 삼아주래. 명다리를 걸어주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명이 짧으신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 길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딘가에 이름을 팔아줘. 어딘가에 이름을 올려줘. 칠성님전에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주세요.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아니면 명다리를 걸어주세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인동살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명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명이 짧더라.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셔서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뭐 소송 분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식으로 제3자가 받아들인다든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가두고 육체적으로도 가두게 된다. 가두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발생을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 인동살로 태어나는 두 분이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요, 이 장애에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 살다가 50살이 돼서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 후천적인 장애. 그것도 장애예요. 그리고 고질병. 내가 어떠한 천식을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고질병들 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 혈압이 있다든지 어떤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고질병. 또 이런 분들이 또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민해.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런 예민함. 그것도 선천적인 정신적인 장애인 거죠. 근데 육체적인 장애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애를 입던지 이것도 다 육체적인 장애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많더라.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런 장애 요소가 처음부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이 뭐냐면
원초적인 그 인동살이라는 게 근본이 뭐냐면 조상의 업보, 조상이 뭔가 잘못한 업보를 후손이 되물림 받아서 그걸 내 대에서 풀어라 이거죠. 그런 사명감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못 풀고 가면 내 자식에게 또 대물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 한 분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인동살이신 분들은 꼭 풀으셔야 되고 자식분들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풀으시는 게 기본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연희궁 꽃대신에서는 좀 일사를 분별해서 조금 무분별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신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정도, 항상 뭐 법도 이걸 굉장히 따지세요. 제가 이제 이 뒤에 뭐 탱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궁대신 마마시거든요. 저의 이제 수호신이나 마찬가지인 궁대신 마마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도를 그래서 중요시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굉장히 뭐 철두철미하게 순서 정확해야 되고 법도 정확해야 되고 항상 최고로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신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일은 누구 못지않게 법도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언제 하세요? 다음에 저 벌써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시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셨든지 아니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먼저 끝내놓고 내일을 내딛자고요. 그래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소멸을 해야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해운년에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내년에 좀 좋으신 분들 있죠? 뭐 운기가 좀 좋으신 분들, 상승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인동살이 발목을 잡으면 내가 운을 활약을 못해요. 운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운맞이를 하든 애군액살을 다 풀고 나서 운맞이를 하는 게 정석인 것과 같이 이 인동살을 푸시는 거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살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살 저런 살 많아요. 뭐 가부살도 있고 호래비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고신살도 있고 뭐 천가지 만가지 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태어날 때는 사람마다 몇 가지씩은 다 안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살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작용하고 그 해운년의 기운이나 본인의 운의 기운, 그 달의 기운에 따라서 그 농도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살의 여러 가지 살 중에서 그래도 단연코 인동살은 안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인동살은 풀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죠. 또 하나,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자궁살이 있어. 아니면 뭐 백호살이 있어. 나가서 피 터져서 죽어야 돼. 백호살. 피를 토하고 피를 봐야 돼. 옛날에는 범에게 잡혀가는 게,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게 백호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막 교통사고 나고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백호살. 그러면 이게 같이 부합됐을 때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더 안 좋은 파장이 배로 몇십 배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갑자기 어떠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 풀이로 주제로 이렇게 단체 행사 모집을 하지만요. 사실은 인동살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 천살 만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풀어드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우리가 적어도 인동살만큼은, 인간의 풍파만큼은, 금전의 풍파만큼은, 건강의 풍파만큼은 조금 다스리고 가자.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다스리고 가자. 하다 보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고요. 뭐 아직까지 이 세계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것도 깨끗하게 씻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복과 여러 가지 기원을 항상 바라면서 연희군 꽃대신이 오늘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요, 인동쌀 모집을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인동쌀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영상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인동쌀에 대해서는 다른 쌀풀이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동쌀은 꼭 풀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년월일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1381이 붙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인동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끝에가 1일, 3일, 8일 혹은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뭐 이런 식으로 138이 날짜에 붙으면 음력 생년월일로 태어난 날짜가 끝에가 1일이나 3일이나 8일이 붙으신 분들은 우리가 인동쌀이라고 합니다. 인동쌀은요, 우리 조상님들 중에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거나 이렇게 나쁘게 했다든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업을 되물림해서 내가 갚는다, 내가 갚아라, 그 업을 내가 대신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인동쌀의 사주라고 합니다. 또 인동쌀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인간과의 구설수, 인간과의 시비,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게 된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듣는다든지 괜히 내가 구설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인간 관계를 잘못하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인간과 마찰이 있다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인동쌀이신 분들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 건데, 표현을 한 건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동쌀이신 분들이 조금 예민하세요. 대체적으로 많이 예민하세요. 예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내 표현대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죠. 조금 다르게 듣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 풍파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단명수가 많으세요. 생명에 이렇게 단명수가 많아서 수명 장수를 많이 빌고 사셔야 된다. 단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인동쌀을 지니신 분들은요,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빠지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가두게 되면서 이렇게 사람과의 이렇게 교류도 끊기고 싫어지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나를 가두고 그러다가 또 자살로도 이어지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동쌀을 가지신 분들은요,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아프시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아프신데 이게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떠한 장애냐면요. 장애에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냐, 육체적인 장애냐, 또 선천적인 장애냐, 후천적인 장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육체만 장애라고 표현을 안 하죠.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나를 이렇게 괴롭히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나오는 말도 예민하게 되겠죠. 정신이 예민하면 이렇게 말투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장애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신적인 장애도.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또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도 인동살이고 여자도 인동살인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장애인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무서운 말들인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부터 이렇게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들 스님들도 말씀하시고 철학가도 말씀하시고 그 인동살의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무당들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전부터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138의 저주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138이라는 거는 많이 무서운 살이다. 인동살. 무서운 살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살을 풀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좋게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음 후손을 위해서 푸는 거니까 부모가 인동살이면 자손은 반드시 인동살이 오는데요. 만약에 부모는 138인 경우가 있죠. 근데 자손은 138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138이 아닌 경우에도 숨은 인동살이라는 게 존재하는 자녀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이걸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동살이야.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거나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쪽이 만약에 인동살에 해당이 되신다면 상대방을 만날 때 음력생일로 9일이나 10일 19일이나 20일, 29일이나 30일 생일을 가지신 분들하고 만나면 인동살을 낳을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를 참조를 해서 물론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궁합을 봐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또 총체적인 이렇게 궁합도 보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138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운이 별로 없으세요. 138을 가지신 분들,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사업운이 굉장히 왕성하신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연월일시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른 점사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제 개개인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과의 마찰로 인해서 구설수가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고 또 어떠한 이유로라도 잘리든가 내가 싫던가 옆 사람이 싫던가 뒷사람이 싫던가 어떤 이유가 돼서라도 인간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자꾸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싫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또 회사도 나가기 싫어하고 40이 넘어서 자꾸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던 일도 다 접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들 때문에 점사 보러 오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인동살이 문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셔서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인동살을 좀 풀어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선생님, 인동살 몇 번 풀어야 되나요? 한 번 풀면 인동살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한 번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왜?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살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동살을 자꾸 푸는 거는 자꾸 좋아지라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태어날 때 내가 이렇게 도장이 찍히듯이 딱 찍혀서 나온 인동살을 한 번에, 그것도 아무리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큰 곳을 한다고 해도 그거 없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한 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가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3-4번 3번은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3번 정도는 연달아서 되도록이면 푸시는 게 좋다. 올해 푸셨으면 내년, 그 다음 후년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푸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형편상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래도 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동살을 가지신 138의 생일 끝자리를 가지신 분들은요, 인동살을 꼭 풀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개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뭐 몇백만 원이라는 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푸십니다. 나는 단독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혼자서 푸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도 않고 난 이거 잘 모르겠다,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단체로 인동살풀이를 준비한 거니까요. 먼저 접수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드려서 보내주시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대로 제가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지를 띄워드립니다. 메일을 보내드려요.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장소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참석하실 분들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참관하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일이 끝나고 며칠 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날짜가 긴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인동살풀이 반드시 푸시고 애군액살 다 풀으시고 깨끗하게 풀으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수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